안녕! 오늘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에 대해 알아보자. 노태우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988년 2월부터 1993년 2월이야.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여기서 잠깐! 6월 항쟁은 전두환 정부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이야. 그래서 간선제가 아닌 국민들의 직선제로 노태우가 당선되었지. 근데 사실 노태우는 전두환과 딥한 관계였어. 둘은 친구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야. 표가 나뉘어진 거지. 36.6%의 득표율로 노태우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다시 전처럼 군사 정권으로 돌아갔냐고? 아니 그건 아니야. 제5공화국 청산 및 민주주의 개혁의 과제를 안고 제6공화국은 출범하게 돼. 전두환과 같이 비자금 및 5.18 광주 민주화, 1212 사태 등 문제로 시끌시끌하긴 했지만 일단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업적을 설명해볼게. 첫 번째, 50 비리 청문회. 1988년 13대 국회에서는 여당보다 야당의 의석수가 더 많아졌어. 이때 야당은 10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켜 그리고 1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를 개최해. 왜냐고? 제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 근데 전두환 및 관련자 대부분이 변명으로 일관해서 큰 성과는 없었어. 이후 11월 23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 후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게 돼.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청문회 성과가 없지만 국정감사권이 부활한 점,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가 열린 점, 전두환 정권 비리 및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밝혀진 점에서 의의가 있어. 두 번째, 의료보험 제도 확대. 맨날 대한민국 의료보험 최고다. 의료 민영화된 외국에 비해 싸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들 알고 있잖아. 국민건강보험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 시기야.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인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었어. 1988년에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영역에 들게 되어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행되었어. 와, 짝짝짝. 덕분에 큰 질병이 아니라면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아프면 병원에 잘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세 번째, 국토 정비.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11월 착공, 2001년 3월 개항. 경부고속철도 KTX는 1992년 6월 착공, 2004년 4월 1일 개통. 서해안 고속도로는 1990년 12월 착공, 2001년 12월 완공. 분당, 일산 신도시 중 분당은 1989년 건설, 1991년 입주 시작. 일산은 1990년 건설, 1992년 12월 준공. 노태우 정부 때부터 앞에 4가지 건설 사업을 추진했어. 이때 다 지어졌으면 좋겠지만 건설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여하튼 노태우 정부 때 건설을 시작했다는 거. 현재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위에 내게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네 번째, 범죄와의 전쟁.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폭력 조직을 전면 소탕한다고 선언했어. 사회적 분위기 반전을 도모한 거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아는 사람? 한번 봐보는 것도 추천할게. 1992년까지 1만 6천여 명 경찰 충원, 유흥업소의 변태 영업, 퇴폐행위, 시간 외 영업, 집중 단속, 미성년자 출입 제한 구역을 설정, 학교 주변 유해업소 척결. 성과는 당연히 있었어. 범죄와의 전쟁 2년 동안 5대 강력 범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발생률이 5.9% 감소했거든. 근데 폭력 조직원 절반이 1년 만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풀려나서 실적 위조라고 비판도 뒤따랐어. 하지만 조직폭력 단체 활동이 크게 줄게 되었다는 점에서 업적이라고 생각해. 다섯 번째, 북방관계 개선. 북방 외교. 뭔가 싶지?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외교
비교적 노력이야. 이를 통해 통일을 목표로 했지.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하던 해 7월 7.7 선언을 발표해 북방 대륙국들과 관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어. 결과적으로 1989년 헝가리, 폴란드와 수교했고 1990년에는 구소련, 1992년에는 중국, 베트남 등과 외교 관계를 맺는 성과를 올렸어. 특히 중국은 1949년 이후 43년 동안 교류가 단절되었었는데 관계를 회복한 거야.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기간 동안 새로 수교한 나라는 45개국, 인구는 17억 명이 넘었다고 해. 임기 동안 이렇게 실적을 올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여섯 번째, 북한 관계 개선. 앞에 북방 외교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진전이 있었어. 남북 기본 합의서 UN 동시 가입을 했거든.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공존 및 통일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적지 않아 상징적인 문서로 남았지만 남북 양측의 국호와 서명자의 직책을 처음으로 적어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접어드는 기틀이 되었어. UN 동시 가입을 봐볼게. UN은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야. 근데 남북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나다 라고 하면서 단독 가입을 추구했어. 그리고 동시 가입을 하면 분단이 영구화된다며 반대하기도 했어. 하지만 북방 외교 후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하게 돼. 이걸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적대적 대립 관계가 완화되었어. 일곱 번째, 평시 작전권 환수 협의. 작전 지휘권은 1950년 한국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어. 당시 북한과 전쟁 중이었고 현재 적대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 이후 1953년 10월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서 작전 통제권으로 조정되었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 한국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었어. 이후에도 전시, 평시의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1992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및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은 늦어도 1994년 말 이전까지 한국군에 전환한다 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1994년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에 환수되게 돼. 전시 작전 통제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어.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인 평상시 국군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야. 여덟 번째, 서울 88 올림픽 개최 성공. 1988년 9월 서울 88 올림픽이 개최되었어. 한국은 종합 4위로 스포츠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 알렸으며 성공적인 경기 운영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줬지.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소련 및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참가 거부를 해서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은 데 비해 분단 국가임에도 서울 88 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가 모두 참가해서 냉전 해소에 기여했어. 아홉 번째, 경제 성장.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연평균 7에서 8%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어. 그럼 경제 성장률은 괜찮은데 빈부 격차가 심해진 건 아니냐고?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노태우 정권 시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어.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소득 분배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지?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을 다 봤는데 어때?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영상은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에 대해 알아볼게. 그럼 이만.